오늘 영상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권리 분석을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부동산 계약이나 투자할 때 누구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나 경매 물건을 볼 때 이 물건에 숨겨진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보고 봐도 머리 아프고 이게 뭔 소린가 싶어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싸게 경매를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하거나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에 휘말리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여도 이걸 제대로 알아두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의 기본 중의 기본, 등기부 등본부터 그 의미를 확실하게 짚고 가시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마치 부동산의 주민등록 등본 같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니까 오늘은 제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관심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어보세요. 등기부 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소재부,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얼마나 큰 건물인지 물리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갑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 예구등기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바로 갑구에 뜹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즉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 등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을구에 뜨죠. 이 부동산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바로 말소기준 권리인데요. 이 권리가 뭔지 아는 순간 권리 분석의 50%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설정된 경매가 개시되면 등기부등본의 압류,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 등 담보권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위해 설정한 권리 중 최초 설정이자가 가장 이른 것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등재된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법정 지상권, 선순위 가등기, 유치권 등은 경매로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거나 낙찰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은 등기부상 순위와 별개로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등기 순위만 보면 안됩니다.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맞춰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음은 임차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임차인 권리 분석인데요. 특히 전월세 계약 전후에 이걸 모르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죠. 임차인의 권리, 즉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대항력. 조건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효력은 이제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계속 살 수 있고 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단, 보증금 회수까지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려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요건도 반드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일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두 번째,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조건은 지역별 소액 보증금 내에 들어가고 전입신고나 점유, 대항력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경매 시에는 이제 배당 요구까지 하셔야 됩니다. 설령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으실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계약 시기마다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혹은 배당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배당 요구입니다. 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내 보증금을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여기 살고 있고 얼마 보증금 받았으니 경매 대금에서 내 돈 먼저 주세요 라고 법원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 임대인과 본인의 정보, 임차 부분, 보증금, 점유기간이나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인데요.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정해줍니다. 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종기 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항력이나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단 한 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은 통상적으로 배당일구 종기일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걸 숙지하시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케이스는 좀 특별한데 하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